투자를 시작하려면 외도 준비가 필요하다. 투자에서 가장 큰 리스크는 무엇일까? 손해를 볼 수도 있다는 가능성, 아니면 결과를 예측할 수 없다는 점, 물론 모두 맞는 말이다. 하지만 이보다 더 큰 리스크가 있다. 그건 바로 투자를 모르는 뇌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위험한 사고방식에서 이 리스크를 확인할 수 있다. 나는 투자를 몰라도 괜찮아라는 생각. 어떤 사람들은 투자에 대한 선입견이 너무 강해서 나는 투자나 경제를 몰라도 된다라고 생각한다. 돈에 대한 관심도 전혀 없고 투자 정보는 수집하지 않으며 전문가와 상담조차 하지 않는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예를 들어 인플레이션율이 3%라면 자산 운용도 3% 이상 되어야 자산 가치가 유지된다. 그 사실을 모른 채 수십 년 동안 저축만 계속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물가는 꾸준히 오르지만 쓸 수 있는 돈은 점점 줄어들게 된다. 그 결과 삶의 질은 떨어지고 경제적 불안은 커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는 자산을 어떻게 운용할지에 대한 대비책을 지금 당장 세워야 한다. 물론 돈이 많다고 무조건 행복해지는 건 아니다. 프린스턴 대학교 심리학과의 데니얼 카너먼과 경제학과 앵거스 디터는 일정 소득 수준을 넘으면 돈과 행복은 비례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그렇다고 해서 돈이 필요 없는 건 아니다. 모든 사람은 살아가기 위해 일정 수준의 경제적 자립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우리 뇌에 깊이 뿌리내린 선입견과 왜곡된 믿음을 버리고 이제는 돈과 정면으로 마주할 때다. 정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태도. 한 번은 20대 여성과 사적인 자리에서 대화한 적이 있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빨리 투자 시작하는 게 좋다고 해서 친구가 권유했어요. 처음엔 반가운 마음이 들었지만 이어서 나온 말에 나는 걱정이 앞섰다. 그 친구는 어떤 기준으로 금융상품을 선택하나요? 라고 물었더니 그녀는 이렇게 답했다. SNS에서 찾아보고 추천받은 종목을 사요. 저도 그렇게 하려고요. 그 말을 듣고 나는 상담하듯 조심스럽게 말했다. SNS에 떠도는 정보를 그대로 믿고 투자하다니 너무 위험해요. 제대로 공부하고 시작하세요. 투자는 반드시 분산이 필요합니다. 이런 사례는 놀랍게도 매우 흔하다. 특히 2030대는 SNS를 통해 정보를 얻는 경우가 많다. 2019년 이후 노후 자금 2억 원 문제로 금융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증가했다. 당시 일본 금융청은 은퇴한 부부가 30년을 더 살려면 약 2억 원이 필요하다는 보고서를 발표했고 이 발표는 일본 전역을 걱정에 빠뜨렸다. 그때부터 재무적 자유, 조기 은퇴, 파이어족 등 새로운 금융 키워드가 떠오르기 시작했고 코로나로 인한 경제 불안정도 겹치면서 사람들은 더욱 적극적으로 투자 정보를 찾기 시작했다. 특히 SNS는 이런 정보들이 가장 빠르게 퍼지는 통로가 되었다. SNS를 보면 마치 맞춤옷을 추천받듯 투자 정보를 받는 느낌이 든다. 그 정보를 아무 의심 없이 그대로 따라하는 사람도 많다. 심지어 인플루언서의 말 한마디에 투자를 시작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이런 태도에는 큰 문제가 있다. 우리 뇌가 이기적 편향을 갖기 때문이다. 이기적 편향이란 무언가 잘 되면 내 실력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안 되면 상황 탓, 남 탓으로 돌리는 심리를 말한다. 무작정 SNS에서 본 상품에 투자하고 결과가 나쁘면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를 속인다. 운이 나빴던 거야. 다들 그렇게 했는데 나만 손해봤어. 이런 식으로 변명하게 된다. 하지만 중요한 건 금융상품과 자산 대부는 사람마다 다르다는 점이다. 그래서 이 종목이 좋다가 아니라 이 종목이 왜 좋은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그 투자에 어떤 리스크가 있고 어떤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지를 본인이 직접 판단해야 한다. 이미 알고 있다는 착각과 투자 리스크의 진실. 한 30대 여성과 상담한 적이 있었다. 그녀는 2020년부터 적립식 투자를 꾸준히 해왔고 기본적인 자산 운용에 대한 이해도도 있는 편이었다. 성과도 나쁘지 않았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이제는 개별 주식으로 단기 매매를 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나는 어떤 종목에 투자하고 있는지 물었다. 그녀는 이렇게 대답했다. 미국이요. 그러자 나는 다시 물었다. 구체적으로 어떤 상품인가요? 그녀는 머뭇거리며 말했다. 글쎄요, 상품 이름에 S가 들어갔던 것 같아요. 나는 조심스럽게 이야기했다. 내가 무엇에 투자하는지 다른 사람에게 정확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해요. 그리고 제 강의에서는 단기 매매는 가르치지 않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이 상담하러 온 줄 알았다. 하지만 나중에 일본 금융홍보중앙위원회가 발표한 2022 금융이해력 조사 결과를 보고 이 현상이 우연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다. 조사에서는 금융이해력이라는 개념이 사용됐다. 이는 금융용어와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시장 동향을 읽어 자신의 재무 상태를 합리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뜻한다. 통계를 보면 30세 미만 청년층은 실제 실력보다 자신감이 훨씬 높다. 객관적 정답률은 낮지만 스스로는 잘 알고 있다고 믿는다. 이는 매우 위험한 신호다. 특히 코로나19 유행 시기에 투자를 시작한 사람들은 극심한 주가 폭락을 직접 겪은 경험이 없다. 그래서 투자를 만만하게 여기기 쉽다. 자신감은 넘치지만 정작 리스크를 체감해 본 적은 없는 것이다. 이런 사람들은 시장이 흔들릴 때 보유한 주식을 감정적으로 공황 매도할 가능성이 높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뇌가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투자에 앞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다. 바로 뇌 준비다. 뇌가 꼭 알아야 할 투자 리스크 3가지. 이제부터는 뇌가 합리적인 판단을 하기 위해 꼭 알아야 할 리스크의 개념을 이해해야 한다. 리스크라는 단어를 들으면 대부분은 위험, 손해, 불행 같은 부정적인 이미지를 떠올린다. 하지만 금융에서 말하는 리스크란 미래를 예측할 수 없고 불확실한 상태 자체를 뜻한다. 즉, 리스크는 반드시 나쁜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불확실함 속에서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뇌는 왜 투자를 두려워하는가? 투자를 시작하려면 돈보다 먼저 준비되어야 하는 것이 있다. 바로 뇌다. 많은 사람들은 투자의 세계를 숫자와 데이터의 싸움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전장은 그 모든 정보를 해석하고 결정을 내리는 인간의 심리다. 즉, 투자의 가장 큰 리스크는 바깥이 아니라 내 안에 있다. 이 글은 그 내면을 마주하는 이야기다. 투자를 어렵게 만드는 건 시장이 아니다. 그것은 투자에 대해 잘못 배운 뇌, 혹은 아예 배우지 않은 뇌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한다. 나는 돈에 관심 없어. 경제는 복잡하고 어렵잖아. 모르는 게 낫기도 해. 하지만 그 무지가 결국엔 우리 삶을 갉아먹는다. 인플레이션율이 3%라면 적어도 3% 이상은 자산을 운용해야 내 돈의 가치를 겨우 유지할 수 있다. 그런데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저축만 하면 안전하다고 믿는다. 예금 통장 속 숫자만 늘어나면 안도한다. 하지만 세상은 그런 안도에 아랑곳하지 않고 물가를 밀어올리고 돈의 가치를 침식시킨다. 이걸 모르는 사람은 결국 조용히 가난해지는 길을 걷게 된다. 그렇다고 해서 돈이 곧 행복은 아니다. 돈이 많다고 반드시 웃으며 살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심리학자 데니얼 카너먼과 경제학자 앵거스 디터는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은 행복 곡선을 그리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최소한의 경제적 자립은 필수다. 무지는 면죄부가 아니다. 정보를 몰랐다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할 수는 없다. 당신의 뇌가 외면했던 시간만큼 당신의 삶은 투자라는 현실로부터 멀어져 간다. 또 다른 위험은 정보를 그대로 믿는 태도다. SNS에서 떠도는 누군가의 조언을 검증도 없이 복사하듯 따라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한 여성이 말했다. 친구가 SNS에서 본 종목을 추천해서 저도 그렇게 해보려고요. 하지만 투자란 그런 게 아니다. 누군가의 말만 듣고 움직이면 그 결과 역시 그 사람의 인생이 되는가? 아니다. 당신의 손에는 당신 몫이고 당신의 선택은 당신이 책임져야 한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분산 투자 대신 몰빵 투자를 택하고 공부 대신 추천을 원한다. 이러한 태도 뒤에는 인간 뇌에 편향된 심리가 자리 잡고 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이기적 편향이다. 투자가 잘 되면 자신의 안목 덕분이라고 믿고 망하면 시장 탓, 친구 탓, 외부 탓으로 돌린다. 그렇게 뇌는 자기 합리화를 위해 사실을 외면하는 습관을 키운다. 하지만 투자의 세계는 냉정하다. 아는 만큼 보이고 모르는 만큼 잃는다. 그리고 그 모든 결과는 결국 자신에게 돌아온다. 세 번째로 위험한 사고는 나는 이미 알고 있다는 착각이다. 한 여성이 상담 중 이렇게 말했다. 적립식 투자는 오래 해봤고요. 이제 단기 주식도 해보고 싶어요. 좋다. 도전은 나쁘지 않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어떤 종목에 투자하고 계세요? 라는 질문에 그녀는 이렇게 대답했다.
그게 상품 이름에 S가 들어간 것 같아요. 그 순간 나는 확신했다. 이 사람은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한다. 문제는 이게 드문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실제로 일본의 금융 이해력 교사에 따르면 청년층의 객관적 지식은 낮은데 자기 평가는 지나치게 높다. 자신감을 지식으로 착각하는 시대다. SNS로 지식을 소비하고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확신을 얻는다. 그러고는 말한다. 나는 이제 투자에 대해 잘 안다. 그러나 시장이 흔들리고 주가가 폭락할 때 그 자신감은 공황과 패닉으로 바뀐다. 공포에 빠진 뇌는 합리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고 보유한 주식을 마구잡이로 팔아버린다. 그게 바로 공황 매도다. 진짜 위기 때 드러나는 건 지식이 아니라 준비된 사고방식이다. 그래서 결론은 단순하다. 투자를 시작하려면 돈보다 먼저 뇌부터 훈련시켜야 한다. 리스크는 단순한 위험이 아니다. 금융에서 말하는 리스크란 예측 불가능성, 즉 불확실성 자체다. 그 불확실성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지에 따라 결과는 천차만별이 된다. 그리고 그 차이를 만드는 건 지식이 아니라 태도, 정보가 아니라 판단력, 경험이 아니라 반성력이다. 누군가가 말한다. 무슨 종목이 좋은가요? 이제 우리는 이렇게 대답해야 한다. 당신의 뇌는 그 질문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나요?